총선을 앞둔 여의도의 이합 집산. 네. 결국 총선 때 땡땡 땡땡이다. 예비 전쟁이다. 절반 맞추셨습니다. 절반 맞히세요. 사전 준비이다? 여보세요. 사전 준비 좀 하고 오세요. 뒤에 전쟁은 맞습니다. 근데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존 전쟁이다. 맞습니다. 생존 전쟁. 이걸 다른 말로. 개선 전쟁이다. 맞습니다. 다른 말로. 숫자와 관계 있습니다.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네. 정의원 의원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 제가 맞춰야 됩니까? 전쟁이지. 기호 아닐까요? 띵동댕. 이 정도는 이제 판도라 기호 MC인데. 전쟁이다. 기호 전쟁. 판도라 MC인데. 네. 아이, 좋아라. 많이 성장했다. 이번 재보선으로 당내 입지가 강화된 황 대표는 보수 대통합은 물론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 민주당과 한국당을 포함한 정계 개편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각 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총선이 임박하면 뭐 욕만 할 일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다음 재선이 될 건가 그렇죠. 최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4년 동안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박지원 의원님처럼 매주 금기원래하고 또 지역 샅샅이 살피고 네네. 의정 보호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이제 다음 총선 당선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무리 본인이 뛰어난 의정 활동을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호를 잘못한다. 다시 말해서 당의 지지도가 너무 떨어져서 나의 의정 활동과 관계없이 낙선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당에 있기가 싫겠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여의도식 용어로 원심력이 작동한다. 그러니까 탈당이나 이탈 네. 하고 싶은 음. 원심력이 작동하고 또 나는 저 당으로 옮기면 당선될 것 같은데 나 정도라면 그러면 그쪽 당으로는 구심력이 작동하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봐서 제가 한국 정당사를 쭉 살펴보니까 3번 당으로 그나마 그래도 성공했던 사례가 2번 있었더라고요. 네. 제3당으로. 음. 그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예. 통일국민당 네네. 31석이나 얻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 안철수당 두 3당은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1번 당, 2번 당이 양당제로 의석을 다 가져가더라. 그렇게 본다면 기호 3번 당과 4번 당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 3번 당, 4번 당을 탈출하든지 아니면 1번 당, 2번 당으로 입당하든지 탈당해서 네. 이러한 정치적 셈법을 다 갖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싫어하는 형태지만 여의도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흔히들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서 봤을 때 결국은 1번으로 가느냐 2번으로 가느냐 이것이 총선 때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3번과 4번 이걸 가지고는 총선을 안 치르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서 봤을 때 저는 여의도의 총선 셈법이 네.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네. 최종적인 것은 결국은 네. 기호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네. 누구 골 질리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이번에 공천 받는 거예요? 저한테 또 고를 지르십니다. 그런데요. 네네. 저도 참 정치 운명이 기구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목포에서 3번 연속했는데 네. 맨 처음에는 7번 네. 무소속, 무소속. 네. 두 번째는 민주당 2번, 세 번째는 국민의당 3번. 네. 이번에 4번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저렇게 골질러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네. 특별한 재주와 네. 인기와 개인기 그리고 의정활동 성적이 좋고 그러면 어렵지만 무수속으로 당선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 경우 많이 있죠. 박지원 의원님이 네. 7번 달고 당선된 것은 어쨌든 개인적인 인지도, 인기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진짜 어렵거든요.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만큼이나 적은 건데 어쨌든 무소속으로는 한번 네. 당선되신 건 대단한 거예요. 네.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골질을 줄인 게 아니라 요새 대표님이 정계 개편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 지금 핵이 돼가고 있어요. 네, 네. 요새 핵이 된 게 뭔가 아니고 지금, 네. 저는 처음부터 손학규 대표가 불씨를 땡길 것이다. 네.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역시 제가 봤잖아요. 네, 네. 그 정치 구단 소리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하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무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네. 뭐 여러 설이 있지만은 저는 다 우리가 경험 가진 바에 의하면은 내년 2월까지 두고 봐야지. 주말쯤에 손학규 대표 만나기로 하셨어요? 뭐 새집 짓자고. 저하고 네. 연락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거기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식구들 네. 그리고 네. 휴가를 취소했다고 네. 뭐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네. 이제 완전히 정치구단 옆에서 네. 훈수를 두는 격인데 네, 네. 아니 손학규 대표는 무슨 남는 게 있어야지 그걸 하죠. 그러니까 뭐가 남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입장은 굉장히 난처하게 됐지만은 그렇게 간들 거기서 손학규 대표가 호남 의원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 뭘 하겠어요. 역할이. 그래서 아마 저런 걸 던질 거예요. 정치구단께서는 아니, 비례대표 앞번호를 주겠다. 아. 과거에 보면은 손학규하고 박지원이 손잡으면 손학규도 좋았고 박지원도 좋았는데 네. 둘이 헤어지면 둘이 다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손학규도 저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를 많이 못 믿어요. 아니, 제가 가진 거 있어야 믿고 못 믿고 하지. 2월까지 두고는 네. 보면 네. 이제 2월 가면 다 알겠죠. 근데 제가 미리 땡겨서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어요. 아우, 네. 예상 시나리오. 네, 좋네요. 네. 첫째, 바른미래당 의원들 일부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못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3지대로 네. 남는 거예요. 네. 총선 때마다 항상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제3지대에서 해체 모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시나리오, 박지원 의원님이 속해 있는 민주평화당 네. 국회의원들은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연히 민주당으로 다시 복귀하고 싶을 거예요. 왜?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그게 예전처럼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네. 손금주, 이용호 두 의원도 입당을 실패했어요. 그렇죠. 네. 당원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네, 어쩌면 일부는 민주당으로 올 수도 있겠다. 네. 그렇지만 또 일부는 제3지대로. 제3지대로. 네. 시나리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현역 의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못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제3지대. 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제3지대로 모인 사람들. 그럼 3번이 되겠죠, 거기가. 그리고 정의당은 그냥 4번으로 가고. 네, 네. 저는 이럴 가능성이 제일 많다. 아. 그러면 네. 결국은 일여 다야 싸움이 된다. 그럴 경우는 일여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야권표는 분산이 되니까. 그래서 일여 다야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네. 높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근데 만약에 상황이 있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니까. 이러다가 기호 1번을 민주당이 뺏기게 생겼네. 지금 14석 차이입니다. 네. 자유한국당하고.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기호 1번이 되겠네? 그럴 때는 민주당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호 1번과 기호 2번은 대단히 다르거든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 가서는 미세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총선에 임박해서. 왜? 네. 이분은 좀 우리가 받아주자 해서 이렇게 어부지리로 받아줘서 좋은 번호 1번이나 2번 타고 출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예상 시나리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렇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면은 그래서 오만하다는 소리를. 민주당이요. 네. 몇 개월 전부터 북경 노적사, 네. 네. 북핵, 네. 경제, 네. 노동계, 네. 적폐청산, 사법부 네. 이런 쓰나미가 문재인 정부에 오는데 네. 네. 이것을 전략적으로 분석도 못하고 투쟁도 못하고 대처도 못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부 민주당이에요. 그러면서도 늘 우리는 승리한다. 도취돼 있는 거예요. 오만한 거야. 그러니까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져요. 지난 4.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5대0 패배를 했어요. 그러면은 히딩크네요. 한국당에서 네. 5대0 민주당이 패배했다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면은 국민들도 민주당 같구나 네. 하는데 하나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되지 않으니까 네. 지금 정신 차려라. 네, 네. 5대0 진 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라. 저는 그렇게 충고하고 싶어요.